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8주 완성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11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토막들. 최영수. 나는 2016년 12월 말에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정년퇴직하고 내가 나에게 준 5년간의 휴식 기간 중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직장 생활과 주경야독으로 석박사까지 24여 년의 대학 공부와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초빙 교수로 10여 년의 강의를 마친 내 인생의 쉼표의 기간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시간 제약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내 인생의 가장 너긋한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1956년 8월 19일 어느 여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 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2층 붉은 벽돌집이었다. 2층은 낮은 천정으로 아이들은 똑바로 설 수 있었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다락방과 같은 나지막한 2층 집이었다. 그 당시 주위의 건물은 대부분 1층이었는데 우리 집만 유독 2층이었던 것 같다. 지금도 내 턱 밑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2층 집에서 살 때 생긴 자국이다. 이 흉터가 2층에서 떨어져서 생겼다는데 내가 어려서인지 기억이 도통 나지 않는다. 2층 양옥집이었지만 부엌은 가마솥을 그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했다. 밥을 할 때 아궁이의 불은 방바닥을 덮이는 난방이 되었다. 연료는 볏짚과 장작이었다. 밥을 할 때는 주로 볏짚을 지폈고 곰국을 끓이거나 고추장물을 끓일 때는 장작으로 불을 붙여서 지폈다. 어머니는 연탄불에서 반찬을 만들면 나는 밥하는 불을 지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볏짚을 한 움큼씩 넣고 부지깽이로 구멍을 내주면 볏짚이 빨갛게 타던 불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밥을 하고 나면 구들목이 따뜻했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추운 것은 못 느꼈는데 어느 한겨울에는 외풍이 심했는지 자고 나면 머리맡에 놓인 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던 날도 있었다. 우리 집 식구는 부모님과 위로는 언니 1명, 오빠 3명,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 3명,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이렇게 식구가 많다 보니 잠을 잘 때는 동생들과 오빠들이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쪽에서 이불을 당기면 저쪽에는 이불이 없어져 저쪽에서 또 당기고 이불을 서로 당기면서 이불 자꾸 당기지 말라고 하면서 철없이 깔깔거리며 꿈나라로 갔다. 이불 호층이 자주 떨어져 어머니는 떨어진 이불 호층을 꿰매느라 힘이 들었을 것 같다. 어느 날 밤은 자기 전에 어머니가 천자문을 선창하면 우리가 따라하면서 이불 속에서 천자문을 외웠던 기억도 있다. 이 집은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양산에서 서울로 직장이 발령나서 오기 전까지 23년간 살던 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부지런하였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논농사에 물을 대고 낮에는 자전거 수리를 하였다. 새 자전거에 주문이 들어오면 부산에서 자전거 부품을 사다가 자전거를 조립하여 팔기도 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 도매상에 가서 과일을 사왔어 시장에서 소매로 과일 장사를 하였다. 팔남매를 먹이고 키우시느라 쉴 틈 없이 바빴던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5남 2녀의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챙기는 효자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먹을 것을 사주면서 나를 할아버지 집으로 자주 보냈다. 할아버지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에 있다. 마을 입구에 큰 당사나무 2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 오면 시원했다. 이 집은 정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다. 기아집과 대청마루에 넓은 마당이 있고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있는 집이었다. 할머니 집 대청마루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였고 마당에는 닭들을 키웠다. 밤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귀신이 나오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가끔 여우가 내려와 닭장에 닭들을 잡아가면 닭들이 숨이 넘어가듯이 우는 소리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던 기억도 난다. 닭이 알을 낳는 둥지가 몇 군데 있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암탉이 우는 소리만 듣고도 어느 둥지에서 알을 낳는지 아는 것이 신기했다. 닭이 꼬꼬대 하고 울면 할아버지가 영수야 부엌모퉁이 돌아가서 달걀 꺼내오너라 하면 얼른 달려가서 달걀을 가져오곤 했다. 지금도 따스했던 달걀의 온기가 내 손바닥에서 느껴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 큰언니가 나서서 내게 부산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 아버지도 설득하여 마침내 부산에 있는 중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부산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 셈이다. 집인 양산에서 새벽에 첫 버스로 물금업으로 갔어. 물금업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 학교까지 걸어다닌 거리는 긴 여정과 같았다. 중년이 된 지금도 저혈압인데 당시 학교 다닐 때도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던 기억이 많다. 기차를 탈 때 앉지 못하고 서서 갈 때는 귀에서 윙 소리가 나면서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되어 주저앉았던 기억도 있다. 잦은 멀미로 통하기 힘들어 중3 때부터는 집을 떠나 부산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고향 양산에 있는 양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나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잔디밭에서 호미로 풀을 뽑으면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였던 기억과 학교 실습장에서 국화 꽃봉오리를 따고 국화 꽃대를 잘라 끝꽂이를 하고 밭을 메웠던 기억이 남아있다. 학교 가축들의 겨울 사료로 쓸 엔실리지에 저장할 아카시아 잎을 따오는 1인당 할당량이 있었다. 아카시아 잎을 더 많이 따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는데 여동생 3명과 힘을 합해서 새벽과 어둑한 저녁까지 며칠을 열심히 아카시아 잎을 따서 몇 포대의 많은 아카시아 잎을 제출해서 상을 받았다. 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높은 가지의 아카시아 잎을 따느라 발끝을 세우고 잎을 땄던 기억은 선명하다. 왜 그리 열심히 아카시아 잎을 땄는지 지금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 강좌를 듣고 처음에는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강사님이 주신 질문지에 따라 써보고 수강생들의 발표 글을 듣고 나서 나도 저랬지 하고 기억도 새록새록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또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자서전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면서 뭔가 하나의 완성을 한다는 이 기쁨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자서전을 쓸 때 이거 내가 써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해준 영등포 50플러스와 이세용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